안녕하세요. 전청입니다. 오늘은 자녀들이 있는 가정에서요. 간단한 방식으로 매년 소득세를 자녀 1인당 3,000불 이상씩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. 굉장히 간단한 방식이고요. 거의 대부분의 가정에서 쉽게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꼭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늘 그렇듯이 예제를 가지고 시작하겠습니다. 홍길동 씨가 있다고 하죠. 이분은 캘리포니아의 거주자로서 자영업을 하고 있다고 하죠. 그리고 결혼을 했고 자녀가 3명 있습니다. 현재 상황은요. 이 비즈니스로부터 매년 10만 불씩 과세 소득이 나오고 있다고 하고요. 세금은 연방세와 캘리포니아 주소득세를 합쳐서 한 30% 정도 낸다고 치죠. 연방세 테이블을 보시면은 이 정도 10만 불 소득에 대해서 적용되는 세율이 나오죠. 대략 한 20%를 가정하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주소득세 캘리포니아 8%에서 13% 사이로 정해지는데 역시 10% 정도 감안해서 현재 30%의 세금을 부담한다고 하겠습니다.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 분의 소득세를 줄이는 데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요. 지금은요. 자녀 3명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죠. 그런데 여기서 이 자녀들은 아마 뭐 티네이저 정도라고 보겠습니다. 자녀들을 고용하고 또 일을 당연히 그 비즈니스에 시켜야겠죠. 그리고 급여로서 1인당 연간 12,000불씩을 지급한다고 하겠습니다. 그러면 토탈 36,000불을 지급하는 게 되겠죠. 그러면 홍길동 씨는 어떻게 되느냐? 기존의 과세소득 10만 불에서 본인이 이제 추가의 급여를 비용으로 지급하는 거니까 36,000불을 줄이게 되겠죠. 그래서 소득은 64,000불이 될 겁니다. 반면 아이들의 경우는 한 명당 연 12,000불씩 소득이 늘었죠. 그렇지만 소득세는요. 납부하지 않게 됩니다. 바로 IRS의 규정에 따라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건데요. 소득이 1인당 연 12,000불, 12,000불이 조금 넘는 금액인데요. 이 금액 이하일 경우에는 세금 신고도 안 하고 또 세금을 부담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. 그럼 이 말은요. 홍길동 씨 가족의 과세소득을 64,000불로 10만 불에서 줄이고요. 소득 절감액 36,000불이죠. 그에 해당하는 세금 30%인 1,800불을 줄이게 된다는 뜻이죠. 최종적으로 비교하면 기존에 3만 불 내던 소득세를 19,200불만 내게 되는 거고요. 바꿔 말하면 자녀 1인당 최대 3,600불씩을 매년 절세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. 자,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. 첫 번째는요. 자녀를 고용하고요. 급여를 지급합니다. 최대 연 12,000불까지 지급하는 거고요. 당연히 이와 같은 급여 지급과 관련해서는 회사의 페이롤에 반영하고 페이롤 텍스에도 신고하는 데 반영해야겠죠. 만약에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비즈니스 오너들이라고 하면 이미 비즈니스가 있을 테니 여기에 이 자녀들을 고용할 수 있을 겁니다. 그러나 만약에 현재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니라 급여 생활자라고 한다면 별도의 비즈니스를 설립해야 되겠죠. LLC를 설립해서 이와 같은 페이롤 작업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. 또한 가끔 이제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요. 무슨 내용이냐면 12,000불 개인당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는 거는 물론 좋지만 페이롤 텍스라고 하죠. 이제 소셜 시큐리티 텍스, 사회보장세와 이 메디케어 텍스를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냐. 이와 같은 고용을 일으킴으로써 당연히 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이고요. 이에 대해서 IRS는요. 가족 고용일 경우에는 파트너십 또는 자영업일 경우에 가족을 고용하는 자식들을 고용하는 경우에 하나입니다. 이 경우에 페이롤 텍스에 있어서 메디케어 텍스와 소셜 텍스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 자영업자, 파트너십이니까요. LLC도 포함이 됩니다. 을 설립하거나 기존의 LLC를 활용해서 이와 같은 페이롤 작업을 집행할 수 있겠죠. 두 번째는요. 자녀들은 이에 대해 별도로 세금 신고를 해야 되겠죠.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2,000불까지 정확하게는 12,000불이 조금 넘는 금액인데요. 개인당 소득이 그 이하일 경우에는 세금 신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아도 되니까요. 실질적으로는 세금 신고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. 반면 부모의 소득세 신고서에서는요.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는 거죠. 자녀 1인당 12,000불까지에 대해서 비용 처리를 할 수 있을 겁니다. 그리고요. 여기에 추가로 이런 궁금증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. 자녀들이 별도의 세금 신고를 하는 그런 대상이 되다 보니 부모의 디펜던트, 부양가족으로서도 누리는 혜택을 못 누리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. IRS의 규정에는요. 자녀가 별도의 소득 신고를 하더라도 디펜던트의 기타 요건들을 충족하는 한 여러 가지 혜택들,
말하자면 뭐 차이 텍스 크레딧이라든가 뭐 자녀들에 대한 교육비 공제 등과 같은 이런 디펜던트로서 부양가족으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은 계속해서 누릴 수 있게 됩니다. 세 번째로요. 자녀의 소득에 대해서는 각 개인당 12,000불씩 받는 그 소득에 대해서는요. Roth IRA를 가입하고 또 기타 투자 활동에 활용하는 그런 방식을 취해야 되겠죠. 여기서 Roth IRA는 최대 6,000불까지니까요. 나머지 6,000불에 대해서는 뭐 일반 투자 상품에 가입하는 그런 방식이 될 겁니다. 그렇다면 이에 대한 결과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. 매년 절세할 수 있다고 했죠. 자녀 1인당 최대 3,600불씩 절세할 수 있고요. 여기에 추가로 자녀들에 대한 강력한 어떤 증여, 상속 플랜으로서 작동할 수 있게 됩니다. 예컨대 이와 같이 자녀들이 12,000불씩 받는 그 급여에 대해서요. 이걸 바로바로 투자에 활용하게 되면요. 연 12,000불이니까요. 월 1,000불씩 매달 투자 상품에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. 뭐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10% 정도는 연수익을 내는 뭐 ETF 상품들, 뭐 예컨대 S&P 500 이런 지수 같은 것들이 역사적으로 수십 년간 대략 10% 이상의 소득을 얻었다고 하죠. 이랬을 때 이와 같은 ETF 상품에 그대로 적립식으로 투자할 경우를 보면은요. 복리의 마법이라고 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30년간 매달 1,000불씩 불입하는 것이 30년 뒤에는요. 200만 불을 넘는 그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해줍니다. 이건 또한 미리 일찍 시작하면 할수록 혜택은 훨씬 더 크게 되는 거죠. 또 여기서 더 나가서요. 여기서 벌어들이는 소득의 절반은요. 소득세를 안 내도 됩니다. Roth IRA니까 그런 거죠. Roth IRA라고 하는 것은 이 투자에서 비롯되는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도 영원히 내지 않는 그런 혜택을 제공하는 거잖아요. 그러다 보니 이와 같은 200만 불이 넘는 금액은요. 다른 일반 투자 상품에 있어서의 소득 거의 뭐 300만 불, 400만 불에 비등한 그런 혜택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겠죠. 결국은 이와 같은 작업을 통해서 매년 홍길동 씨 패밀리가 줄이는 소득세 절감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30년 뒤에 200만 불 이상의 자산을 일궈 놓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제공하게 된다는 큰 장점을 볼 수 있을 겁니다. 가장 중요한 거는요. 여기서 대단한 거 한 거 없습니다. 아무것도 안 했죠. 이미 벌고 있는 홍길동 씨 패밀리의 전체 소득 10만 불 중에 이건 변동이 없는데 이 소득의 주체를 가족 구성원들 간 새롭게 allocate, 할당함으로써 말하자면 아빠, 엄마가 10만 불 다 벌던 것을 자녀들에게 옮겨줌으로써 이와 같은 구조화 작업만으로도 이런 큰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. 쉽게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이 영상 보시는 분들께서 꼭 어떤 가정의 경제 활동에 있어서 하나의 방식으로서 바로 채택하고 시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이번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.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.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